오늘 월요일 테헤란로와 청담동의 비교.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서요. 뭐 건물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다른 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영등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웹비나 웹 세미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죠. 조만간에 제가 뭐 다른 카페에서도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산에서도 한번 그 아침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에서도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는 테헤란로, 네, 지금 보시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테헤란로. 예. 이거 스타타워죠.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청담동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여기가 아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청담동과 테헤란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헤란로. 많은 분들이 강남역에 가보면 테헤란로 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1번 출구로 나가면은 이 표지판이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테헤란로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를 테헤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란에 가보면요, 실제로 서울로라고 있습니다. 예, 두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란에 가면 서울로, 한국에 오면 테헤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헤란로와 서울로, 테헤란로, 청담동,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테헤란로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논하지 마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럼 눈물 젖은 빵 말고도 먹을 게 많잖아요. 왜 꼭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되는데. 네, 그 방법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청담동입니다. 네. 맑은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 청담동에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포엘이라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학동 사거리 있고요, 킹콩 빌딩 있고, 그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은 예전에 유명한 포엘 식당이 있었어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컨텐트 베스트 포엘 그룹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 여기 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고요. 이쁜 코알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예, 지금은 다 컨텐트 베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포엘 그룹 청담동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테헤란로의 많은 네트워크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제가 테헤란로 대 청담동이라는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포웰이 예전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아주 청담동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 네. 안에 내부도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청담동에서 16년간 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장진호 대표님께서 왜 네트워크가 그리고 컨텐츠 베스트가 되었을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선택한 거는 바로 컨텐츠 베스트고요. 컨텐츠 베스트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플랫폼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상호 연결과 제휴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휴로 들어갔다가 연결까지 이어진 케이스고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공식 명칭은 코비드19죠. 코비드19는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하다고 많은 경제학자들 또는 유명한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물류 붕괴죠. 그로 인해서 디지털 상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고요.
언택이라고 하죠. 비대면 접촉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 그럼 역사라는 게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역사지 과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도 뭐 한 20여 년 동안 이쪽에서 밥을 먹었는데 과거를 한번 보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를 뭐 해? 점검을 한번 해보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1997년 7월 6일부로 네트워크 마케팅 법, 뭐 정확한 명칭으로는 다단계 관련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97년이니까 지금이면 뭐 약 23년 동안 이루어졌던 과거를 돌아보고요. 2020년 5월 25일 오늘 한번 본인들의 위치에서 점검해 보면은 2020년 5월 26일부터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 제가 큰 덩어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하기는 힘들고요. 자, 큰 덩어리가 무엇이냐? 제가 분류한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뭐 내가 제일 잘난 시대니까 네, 제 마음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분류해보고 동의하시면은 더 고맙겠고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도 수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좀 쉽게 갈까요? 다단계라고 하죠. 네, 다단계 또는 멀티 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등등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 번째, 물류 마케팅 회사. 두 번째, 금융 마케팅. 여기서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플랫폼 마케팅 회사.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류 마케팅 회사 한번 보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거쳐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97년, 네, 대학교 3학년 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거마나 뭐 이쪽 피라미드 출신은 아니고요. 정통회사에서 대학교 3학년 때 물류 마케팅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네, 부산에 유명한 동부서적이라고 있는데 거기 딱 갔더니만 마케팅 경제 도서 쪽에 어떤 기업 이름에 있는 책이 하나 또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서 그걸 사보라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뭐냐? 아메이 기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인데요. 이 물류 마케팅의 주요 품목을 보면 말 그대로 물류니까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등이 물류 마케팅의 주요 품목입니다. 금방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아메이라는 회사도 처음에 디시드롭스라는 주방용 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많은 네트워커들에게 주는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물류 마케팅 회사들의 수입 구조는 대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법이라는 예, 직급을 독립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유니레벨 무한대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뎁스 그 한계는 제한을 걸어놓은 그런 유니레벨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줄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류회사의 대표적입니다. 바이너리는 이거 요즘은 이야기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예, 제가 생각나면 롱제비티. 롱제비티가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뭐 하버드 수학학자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네. 이런 대형 메이저급 회사들, 물류 마케팅 회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아메이, 뭐 허블라이프,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뭐 하루아침에 쑥 없어지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떤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단점이 저도 이제 밑에 대표적인 회사에서 나오는 세 번째 L2L이라는 회사를 좀 오래 경험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이 있으면 왜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 직급 마감을 둠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고액의 매출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골드에서 뭐 사파이어 직급이 있다고 그래요. 사파이어 직급으로 가려면 골드는 3천만 원을 해야 되고 사파이어는 2배인 6천만 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실적이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1인에 의해서 매출액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개인으로 봐서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매출, 굳이 내가 구비하지 않아도 될 제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제가 L2L 할 때는 4단계부터는 사장님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써주고요. L2L에서 나오는 단복을 입었어요. 파란색 슈트, 뭐 일본말로 가다마이라고 하죠. 가다마이 백바지를 입어요. 하얀 바지를 입습니다. 그게 초보 사업자들에게는 대단히 멋져 보여요. 그게 퍼스트 클래스, 골드 클래스 4, 5단계에서 그걸 입게 되고 6단계 가면은 다이아몬드에서 노란 단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열 패밀리, 왕족, 귀족이 되면은 빨간 단복을 입습니다. 그 단복에 의해서 대우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 길을 쓰고 그 길을 가려고 했었어요. 저 역시. 네. 그리고 경영자 대학이라고 경영자들만 따로 4단계 이상 단복 입는 데는 따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 차별성을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인으로 나의 수입과 나의 파트너 양성에는 별개로 그걸 한번 가보려 우선 가고 보자 라는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성취욕이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압박 요인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급이라는 게 양날의 칼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품 판매보다는 하위 파트너들을 승급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급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저를 하게 되죠.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물류 마케팅의 좀 한계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급에 관한 이야기. 또한 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월 마감이 있고 그리고 승급을 하려고 그러면 3개월 누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최근 3개월이니까 1, 2, 3, 4월달 되면 1월달 매출이 날라가요. 1월달 매출이 많으면 날리기가 아깝죠. 그러면 3월달에 무조건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요. 직급 마감. 그리고 내가 이 월 말에 마감을 맞추지 않으면 다음달 수당이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감 제도가 있더라라는 거. 또한 유지도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제 같은 경우에 보통 뭐 30만 원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수입이 많을 때는 괜찮고 제품이 좀 잘 팔아서 나가는 그 달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달에는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차 트렁크에 보면은 뭔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재구매 뭐 유지하고 비슷하지만은 끊임없이 실적에 준하는 내가 한 달에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다시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나의 코드, 계정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거나 일정 수입이 이미 형성됐거나 조직이 갖추어지면은 물류 마케팅은 회사의 안정성과 함께 튼튼한
수익원이 뭐 사이드 잡이 됐든 파트 잡이 됐든 풀타임이 됐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산전수전, 공주전, 공중전, 요즘은 우주전, 요즘 또 바이러스전까지 겪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대표적인 회사는 제가 앞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류 마케팅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네, 금융 마케팅입니다. 보통 폰지 마케팅이라고 이거 많이 하는데요. 폰지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뭔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폰지 마케팅은 뭐 그냥 금융 사기 다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제가 유래나 역사는 시간상 뺄게요. 중요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아이템이 FX가 많습니다. FX, 무슨 저는 제가 부산에 선물거래소 생길 때, 선물거래사를, 1회 선물거래사를 준비했거든요. 1회 선물거래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는 바람에, 그 선물거래사야 훨씬 더 많이 버는데, 해가지고, 네, 살짝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1회라서 굉장히 쉬웠다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재무 관리랑 선물 그리고 주식에 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쪽에 뭐 좀 애널리스트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뭐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자, 이게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가 뭐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단지 많은 테헤란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오피스텔에 가보면은 선물 지수 뭐 보면은 MP4 프로그램 갖다 놓고 뭐 데모 버전 갖다 보여주면서도 막 실제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지수가 왔다 갔다 그리고 낙대 그래프가 왔다 갔다 그리고 붉은 선 파란 선 그리고 막 끝건선 그래프 막 나오면은 멍해져요. 예, 저도 주식 해가지고 뭐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이게 빨간불 파란불 번쩍번쩍번쩍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가지고 네 수익을 보전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보면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한국 그 금융투자자문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오고요. 더더구나 주위에 증권회사들 많잖아요. 한 번쯤 가서 물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증하지 않습니다. 왜? 하이 하이 고수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도박판이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코인 금융회사들이 저는 뭐 코인을 물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이 코인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저 역시 그걸로 인해서 뭐 정말 좀 뭘 큰 금액을 만져보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코인 이꼬로 상장 이꼬로 대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강 다음에 제가 한번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더 이상 코인 상장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는 ICO, 프리세일 이런 거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코인 대박은 없다. 라는 거, 꼭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회사가 망해가면 주식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뭐 너무나 많은 그런 회사들 봤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컨설팅 아닌 컨설팅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끝난 회사거나 또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 부동산. 요즘에 뭐 리츠 회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수익률로 원금에 맞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모르겠습니다.
청약저축을 넣어가서 딱지가 나왔거나 재개발 지역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라고 하면 모를까. 차라리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조금 뭐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 돌산 뭐 4, 50억 주고 사가지고 한 200억 팔아먹더라고요. 보니까 뭐 쪼개가지고 뭐 한 100등분, 200등분 해가지고. 근데 부동산 사업에서 네트워크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게 정답이다. 자, 이런 회사들의 보상 플랜 보겠습니다. 제가 셀프 직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자기들도 온라인이라는 거죠. 네, 그건 온라인이 아니고 주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주는 거고 회사가 온라인 회사는 아니죠. 주요 사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코인 잠깐 했지만 블록체인에서 자기들 온라인 회사다라고 얘기하는데 블록체인하고 온라인은 아주 틀립니다. 네, 그 부분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지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매달 얼마 나오는데 그걸 매일 얼마에서 줄게. 그걸 뭘로 줘? FX로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금감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네. 또 크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게. 자, 내 돈 넣어놓고 내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게 셀프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밑에 조직 구축할 필요가 없죠. 내 돈만 많이 넣으면 되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넣었는데 얼마씩 나오더라. 이런 회사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다른 실제적인 사업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을 하겠다. 그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방식. 자, 셀프 지급 있으면 무조건 경계해라. 두 번째, 원금 보장 경계하라. 세 번째, 원금 대비 수익성 뭐 100%, 200%, 300% 순환 이런 거면 경계하라. 이런 회사에도 조직이 있어요. 대부분이 바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도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뭐가 있냐? 직급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직급이 있어요. 내 돈 넣고 내가 직급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죠. 네. 자, 이런 회사들의 장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 장점이 있어요? 369 언젠가 깨질 건데 안 깨지는 회사 있던데요. 아니 돈은 못 돌려받았다면 깨진 거지 뭐 회사가 있으면 뭐예요. 네, 희망도 없잖아요. 그럼 단점은 뭐야?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럼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회사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기회사 목록인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다 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자, 1조 이상 해먹은 회사들. 예. 맥심 트레이더, 엠페이스, 원코인, 아이디에스 홀딩스 뭐 등등등등. 1조 상상이 되십니까? 1조. 예. 1천억 내외 쭉 있습니다. 오, 1천억 이상, 기본이 1천억 이상. 요즘에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500억도 쳐다보지 않는다더라고. 얼마나 많이들 해먹었으면. 자, 1천억 이상. 골든 에서부터, 우와, 어마어마하네. 예. 뭐, 제가 아는 회사들도 엄청 많네요. 여기 보니까. 예. 아이고, 요런 회사들. 예. 마이닝 넥스. 예. 회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좀 많이 받네. 모두와,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코인업, 예. 문재인 대통령 팔아먹더니만. 에이구, 예. 에이구. 한숨만 나오는 회사들 많네. 그죠? 1천억 이하. 아이고, 여기도 뭐, 예. 요거, 썸터콘, 예, 요, 플러스 토큰의 아류작. 예. 어마어마하네요. 요건 아직, 그래도 뭐, 플러스 토큰 터지기 전이에요. 예. 아이고요, TCC 나왔네. TCC. 예. 아, 플러스 토큰 여기 있네요. 예. 어, 어마어마합니다. 500억짜리 이런 건 건들지 못해. 밑에 더 있는데 제가 다 넣지를 못했어요. 이 회사들이 그나물에 그 밥들 회사들이거든요. 왔다 갔다. 이거 한참 제가 조사하고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페이 회사들이 나왔어요. A페이, Y페이, J페이, 뭐 ABC
부터 시작이고 Z페이까지 다 나오겠더라고 보니까 TRC 가상해가지고 또 뭐 광고만 보면 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입에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최근에는 뭐 원숭이 뭐 해고 보도방처럼 해 그 댓글 판다고 그냥 한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익이 없는데 내 돈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몽키 레전드, 드래곤 시티 등등등등등등등등. 네. 이 자리 어디서 만나냐고요? 네이버 백두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 언급이 안 돼가지고 또다시 전전긍긍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이거 한 2년 동안 컨설팅만 해주다가 상담만 해주다가 입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러고 싶진 않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도박장에서 나와서 캠핑 줌에는 다시 도박장 들어가는 사람들 같이. 네. 참 안타깝고 안심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류 마케팅, 금융 마케팅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플랫폼 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랫폼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 플랫폼이라 그랬고, 우리도 플랫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아이템이 건강식품이고 화장품이면 그거는 그냥 물류 회사예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고 우리도 플랫폼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쇼핑몰 하고 있잖아요. 쿠팡이 플랫폼, 뭐 넓은 의미에서의 플랫폼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언급하는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의 플랫폼 아니라는 거죠. 쿠팡, 아침에 봤죠? 새벽 배송, 트럭들, 1톤 트럭들 안 돌아다니면 회사 망해요. 쿠팡이 그동안 왜 계속 적자였는데요. 직배송, 로켓 배송, 이 배달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바람에 임금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물류 마케팅 회사 판매 방식을 제가 저번에 4P 얘기했을 때 플레이스를 온라인 쇼핑몰로 하는 회사다. 물류 마케팅 회사예요. 그거는. 네, 그거 차이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가 얘기하는 플랫폼 마케팅 회사는 뭐 아이템이 콘텐츠여야 됩니다. 콘텐츠가 뭐야? 이메일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SNS나 채팅창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제품들. 이모티콘 또는 CI 로고, 음원, 영화, 뭐 웹툰, 게임, 아이템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회사의 제가 얘기하는 플랫폼 마케팅 회사의 아이템 즉 상품이라는 겁니다. 콘텐츠. 네. 자, 제가 이 대표적인 회사를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대부분이 요즘에 신속한 바이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 플랜편은 제가 따로 한번 제가 그 구글 블로그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상 플랜 설명은 또 저희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 뭐야? 장점. 예, 극초기라는 거죠. 극초기. 아니 지금까지는 플랫폼 콘텐츠로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는 콘텐츠 베스트가 처음이거든요. 처음. 예, 최초의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제가 아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점검하면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미래 사업이에요. 미래 사업. 예, 미래 사업. 다가올 미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꺼져가는 아이템이나 회사를 선택한다면은 비즈니스로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쉬운 수익 형성. 네, 지금은 뭐 하면 돼? 해운 납부만 하면은 나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해운 납부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선불 카드라든지 또는 내가 뭐 영상 제작 의뢰라든지 또는 CI나 로고 제작 의뢰 등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형성이 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구축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데도 글로벌 회사들 있지요. 용이하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라인이나 뭐 메신저나 위챗이나 기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SNS 메신저로 보내고 점검하고 가입하는 것도 모두 플랫폼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 제 지인에게 보냈어요. 메시지를. 이 좋네. 그럼 제품은 어떻게 쓰지요? 아, 기다려보세요. 제가 EMS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가입하세요. 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구축이 용이하다. 제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극초기다, 미래 사업이다, 쉬운 수익 형성, 글로벌 구축성의 용이 등이 있는데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용어가 이제 뭐 제가 온라인을 하고 마케팅 전공자다 보니까 그렇게 뭐 생소한 것이 없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주로 외래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도 디지털 노마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생소함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단지 저것은 내가 쓰는 용어가 아니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의 획득은 우리가 쉽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배운다 이러면 뭐 버디, 이글, 보기 뭐 이런 거 처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스크린 골프라도 한번 쳐보면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거는 네 컨덴스 베스트를 알면은 금방 네,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컨텐츠 베스트는 예, 컨텐츠를 상품으로 하는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고 극초기이고 미래 사업이며 수입 형성이 쉽고 글로벌 구축이 용이한 회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테헤란노 얘기했고요. 포웰 그룹 한국 우리 컨텐츠 베스트 최고의 그룹장님이 장진호 대표님이 계신 곳 청담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 물류 마케팅 한계 말씀드렸고요. 금융 마케팅 입에 담기도 별로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회사들이 주로 몰려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테헤란노입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융의 허브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도. 그리고 강남 하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청담동이 더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흩어져 가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2호선 따라서 쭉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테헤란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성질이라고 하면 뭐 갖다 붙이는 게 좀 너무 거창하고요. 본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헤란로 하면은 강남역, 역삼역으로 와, 선릉역으로 와 하면 거기 대부분이 짐작이 되지요. 네. 자, 그런 반면에 컨텐츠 베스트 플랫폼에서는 어디에 있냐? 실체가 없습니다. 왜? 온라인 회사니까 물론 본사는 핀테크 오사카에 있긴 한데 편의상 예, 청담동에 포웰 그룹이 위치해 있는 거고요.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디지털 노마드죠. 어느 카페, 어느 식당,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굴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가 바로 컨텐츠 베스트다. 제가 굳이 오늘 청담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청담동은 편의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테헤란으로 좀 많은 분들이 벗어났으면 하는 예,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컨텐츠 베스트를 알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노트북 하나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꿔왔던 것이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컨텐츠 베스트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좀 빨리 벌어보려고 금융 마케팅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핀 한번 무대에 한번 직급의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렵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물류 마케팅 회사 선정 고려하신다면 제고해 보시고 누구나 쉽게 전달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해외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컨텐츠 베스트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테란노와 청담동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월요일 시작입니다. 모두 컨텐츠 베스트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